어제 오후에 법무부가 갑자기 돌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김현우 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볼까요? 18일자, 다음 주 월요일자로 교체하겠다라는 원포인트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서울구치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가고요. 서울구치소의 이 소장 빈자리에는 지금 현재 수원구치소장으로 있는 김도형 소장이 서울구치소장으로 갑니다. 법무부에서 설명은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냈더라고요. 이건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렇게 전격적인 인사 조치가 난 이 배경에는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처음 부속이 됐을 때 강희구 전 부속실장 등이 접견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이 부속실장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당시에 피의자 신분, 피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런 휴대전화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서울구치소를 관리 감독하는 이 소장의 책임이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 변호사인 제가 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접견을 갈 때도 휴대전화 반납은 당연하고요. 심지어는 블루투스 이어폰까지도 안 되거든요. 어떠한 전자기기, 전자시계까지도 변호사조차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부속실장, 심지어는 참고인 내지는 공범일 수도 있는 그런 혐의까지 받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반입까지 시도했고 이런 부분을 만약에 소장이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징계 조치나 이런 것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저는 책임질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책성 인사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휴대전화를 갖고 들어갔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걸 윤 전 대통령이 썼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이 어제 이제 한 언론을 보도가 됐었는데, 근데 지금 8월 달이잖아요. 8월인데 1월 달에 있었던 문제로 8월에 원포인트 인사 조치를 한다? 이것 또한 그렇게 쉽게 납득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법무부가 왜 갑자기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을까 여러 의문들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구치소에 묻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 사용을 두고 민주당과 입장차를 보여왔었는데 양쪽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이 완전히 거부한 그런 상태에서 교도관이 그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나 법적 절차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처럼 버티기만 하면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불 같은 거로 돌돌 마른 다음에 체포를 해야죠. 수갑까지 채워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수갑만이 아니고 포승줄도 사용해서 그 물리적 저항이라든지 또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 철저하게 맞습니다. 대비해야 되고요. 체포는 사실 격투까지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됐든 이번 인사는 문책성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난 1일에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나섰는데 이때 1차 실패했고 7일에도 다시 한번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만 이때는 물리력까지 동원했었고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검의 수사 지휘, 체포영장 지휘에 교도관들이 적극 협조해라라는 메시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1일에 더불어민주당은 CCTV 보자라면서 구치소를 항의 방문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14일에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까지 이어진 겁니다. 최병우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을 봤잖아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격투까지도 이런 얘기도 하고 담요에 돌돌 말아 그다음에 포승줄 이런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서울구치소에는 서울구치소에 내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규에 따르면 이제 물리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거죠. 지금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설명에 따르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이 그 가지 않겠다, 그 이제 출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뭐 담요를 가지고 가서 돌돌 만다든가, 네. 아니면 뭐 수갑을 채우고 뭐 포승줄로 묶는다든가, 뭐 심지어는 뭐 격투까지도 해서 뭐 끌고 나온다든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은 잘못하면 그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장이 하지 않았는데. 네. 그걸 이제 하지 않았다는 거, 쉽게 말하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치소장이 교체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그 뭐 인권 침해적 요소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구치소장을 교체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글쎄 그렇게 해서 저는 뭐 실효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검 앞에 데려다 놓은들 네. 진술 거부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조사가 목표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 거지. 네. 지금 국민들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뭐 꽁꽁 묶어서 또는 담요에 말아서 그 뭐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 법무부가 그 망신주기성 그 처우 뭐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바뀐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이제 서울구치소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혹시 그렇다면 한 차례 더 강제 구인에 나설 걸 이제 전제로 하고 교체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조계현 변호사님? 글쎄 뭐 그 조치까지도 어느 정도 뭐 예정하고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기소된 사건이 있지만 아직 수사 중인 사건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출석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러면 어차피 진술 거부권 행사할 것이니 뭐 아예 출석 요구 내지는 구인 집행까지 안 할 것이냐, 그건 뭐 특검으로서는 그렇게 계획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구인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전 구치소장이 했던 방식은 네. 사실은 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도관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81조에는 이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는 검사 지휘 아래 교도관을 통해서 집행을 합니다. 이 집행의 의미는 돌돌 말아서든 어떻게든 반드시 집행을 해서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서울구치소에 지금까지 했던 태도는 일관되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베풀고 있었던 게 분명한 겁니다. 네. 휴대전화 반입부터 해서 이 구속영장 집행, 이번에 조사까지 이제 그런 게 아마 총괄적으로 다 이 고려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네. 바뀐 서울구치소장은 내란 특검이든 아니면 김건희 특검이든 인치 지휘가 갈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7일에 2차 집행 때는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들이 난동을 부렸을 때 진압하는 요원들까지 투입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집행은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11일에 직접 구치소를 찾아서 체포 시도 당시 CCTV 보자라고 김현우 구치소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당시 상황 보겠습니다. 수사위원회 요구에 대해서 피감기가 아니세요? 구치소장의 개인 시설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근데 지금 다 뺀 거 아니에요? 마이크 시설부터 해서. 장난하세요, 송 과장님? 그 본부에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방송 설비를 특별히 한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이에요. 예산안 제가 확인해요. 결산 심사도 제가 할 거고. 근데 교정법에 잘랐습니까? 법무부에서? 아니잖아요. 계속 개인정보 보호 타령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때 사항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부장님, 자 우리가 놀러 왔으니까 저희가 놀러 왔어요. 연단이 놀러 옵니까? 부장님 얼굴 보러 왔습니까? 자, 이거 나중에 보고 보세요. 장경태 의원의 발언 무섭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세요라는 얘기도 하고 예산으로 약간 압박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왔고요. 예산 내가 예결소위 위원장이야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그런가요?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바뀌었고 전격적으로 바뀌었고 어제 오후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놀라워하는 것은 이게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집행을 하러 갔고 법상으로 지휘를 하게 되어 있고 교도관들이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집행을 이제 도와주는 건데 그럼 원책임은 특검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의 전격 원포인트 인사가 만약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인해서 인사가 내려진 것이다라고 하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 특검의 현장 개입 없이 이 서울구치소에 한정된 이 교도관들로만 이 집행이 실패가 됐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구치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문책을 할 수 있지만 심지어 지난 7일에는 특검도 갔습니다. 수사관들을 데리고 현장까지 갔고요. 실제로 특검이 또 이제 스피커폰을 통해서 이제 구두로 지휘와 상황을 들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지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진행할 경우에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특검이 더 철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뭐 전적으로 이 서울구치소 그것도 소장의 책임인가 저는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는 이전에 지난 1월에 있었던 이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휴대폰을 반입했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소지 이것 때문에 문책성 인사했다라고 하면 타당할 수 있지만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의 이 강제 구인 실패의 책임으로 문책성 인사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2차 구인 시도가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 자리에 놓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는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요. 알선수재죄냐 아니면 뇌물죄로의 수사가 확장될 수 있냐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는 내란 특검에서 다시 한 번 더 구인 시도하지 않더라도 김건희 특검에서는 구인 시도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원포인트 인사를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